안녕하세요. 글을 읽고 그 안의 인사이트를 살 발라내듯이 다 발라드리는 다발라줌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소유의 종말,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책입니다. 무려 2000년에 출간된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이 제러미 리프킨의 책 중 하나인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책을 필독서로 읽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풍력 관련주에 조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오래된 책이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지 궁금해서 읽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0년 하면 사실 Y2K 형들이 떠오를 만큼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긴 나는데요. 이 책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발라줌 인사이트 리스트입니다. 이 책의 좋은 문장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경제활동의 중심부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판매되고 구입될 것이다. 물품을 팔지 않고 서비스 접속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원이 대폭 절약되고 환경 보호에도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마케팅은 결국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다. 고급 상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이 책과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다가올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저의 투자 아이디어도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활동 중심부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판매되고 구입될 것이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정신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상품으로 판매되는 지적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고받는 물리적 상품의 제조와 거래는 차츰 경제활동에서 주변적 지위로 밀려날 것이다. 한마디로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이 조금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산업시대가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키워주었다면 접속의 시대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영혼의 양식을 준다. 다가올 접속의 시대의 특징은 개념의 교환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자마자 크몽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크몽은 그 전자책 PDF 시장에서 넘버원인 기업인데요. 넘버원인 이제 회사인데요. 크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대학생 시절에 해피캠퍼스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 해피캠퍼스 안에서 우리 뭐 레포트 쓸 때 다른 사람들이 쓴 거 조금 참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유료 자료 같은 것 좀 다운받아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크몽은 이제 프로나 아마추어나 상관없이 자기의 꿀팁이나 노하우들을 전자책으로 담아서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리스트입니다. 글부터 보겠습니다. 물품을 팔지 않고 서비스 접속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원이 대폭 절약되고 공해와 쓰레기가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도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만든 모든 제품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이 물건을 정말로 사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물건 자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 물건의 기능이 필요한 건가? 이 글을 읽고 나서는 바로 떠오른 것은 소카였습니다. 요즘 뭐 소카뿐만 아니라 카쉐어링이 정말 보편화되어 있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유하면서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동차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동차는 물건을 소유한 순간부터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자산이 아닌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보다는 바로 이 기능에 더 저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소유하기 전에도 이 카쉐어링 서비스 소카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직접 한번 시험해보고 그 물건을 소유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마케팅은 결국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가 고급 상표가 붙은 제품을 왜 구입하는지 알아볼까요? 마케팅의 현실, 명품 셔츠,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경험하고 싶어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접속권을 사는 셈이다. 고급 상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 디자이너가 창조한 가치와 의미의 세계에 자기도 끼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의심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 세련된 세계, 즉 디자이너가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 돈을 뿌린다. 저는 이 책에서는 그 폴로가 이제는 막 아울렛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디자이너가 정한 세계에 접속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폴로가 아니라 뭐 구찌와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아울렛에 들어오고 있죠. 사실 그 이 구찌 아울렛 앞에서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뭐 저렇게 그 줄을 길게까지 서가면서까지 사냐 막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같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걸 뭐 같이 흉을 보면서 그래 뭐 저렇게 줄을 같이 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나는 우리는 백화점 가서 사야지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조금 망설였었는데요. 뭐 결국에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딱히 뭐 많이 할 말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뭐 계속 그런 말 하다가 그냥 이렇게 조금 빠르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냥 제 개인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 바로 마지막 이제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이 책과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봤는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다가올 이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화 중개자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에 담긴 문화적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나라 사람들의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넷플릭스 이야기죠. 디즈니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도 참 좋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거대 군수 산업국에서 세계의 오락 정보를 장악한 패권국으로 변모한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즈니는 디즈니랜드가 다 폐쇄 조치되고서도 디즈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미디어와 문화 시장을 지배한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디즈니 채널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TV를 많이 봤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재미있는 디즈니 영화들 2시간짜리를 좀 보여줘야 아이들도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집중하고 올 수 있고 부모님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유료 결제 서비스가 많이 일어났겠죠. 저희 딸도 이 기간에 라푼젤 겨울왕국 열심히 봤습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이 WHO에서 탈퇴한 건 알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였죠. 심지어 트럼프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세계무역기구인 WTO도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WIPO,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입니다. 이 WIPO는 그 본부가 심지어 미국 뉴욕에 있어요. 다른 세계 기구들은 뭐 제네바나 오스트리아 이런 다른 유럽 안에 있는데 이 WIPO만큼은 미국에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좀 다 남다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것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삼성 그 법정 소송이 그중 하나였죠. 이 지적재산권을 독점하려는 그런 세상이 다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스스로도 앞으로도 가장 유망한 사업 영역으로 놀이를 꼽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놀이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테마시티, 종합오락센터, 쇼핑몰, 가상세계, 온갖 유형의 모의 체험은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가 눈독을 들이는 분야이다. 요즘 미국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의 상장 이슈와 함께 한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 주가 상승이 참 좋았는데요. 이 저자의 인사이트대로 가상세계, 온갖 유형의 모의 체험이 집약된 곳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상세계에서 나의 아바타가 투입되어 문화생활, 게임, 실제 거래도 이뤄지는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의 인사이트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정성한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 센터장의 인사이트도 좀 이 책의 내용과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장에게 어떤 산업군을 유망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바로 한 이야기 중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발전으로 이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부상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보다도 오히려 이 연결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사였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책이었지만 아직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좋은 인사이트의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고민해보게 되는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제 경험을 하나의 컨텐츠로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자신에게 좀 믿음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저의 작은 동기부여 중 하나는 아무래도 제 블로그 유튜브를 나중에 제 딸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 자신에게 한번 조금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잘 하고 있다, 열심히 하자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제 마음대로 좀 다시 써보고 싶었는데요.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면 뭔가 좀 끝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새롭게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책의 제목을 좀 다시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책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